3월 12일 토요일 황장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정치가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기는커녕 국민들이 정치판 돌아가는 걸 보면 겁이 납니다. 어느 당 할 것 없이 매우 우려스러운데요. 지금 더민주당은 정청래 일병고학이라고 해서 정청래 공천 살려야 된다고 시끄럽고요. 국민의당은 김한길, 천정배, 박지원, 건노갑, 동교동계 등이 국민의당을 내주 중에 떠날 것 같습니다. 또 새누리당으로 오면 그야말로 녹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의 공관위 활동 거부, 그리고 공천 강행, 김무성 공천 보류 등으로 난장판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양 계파는 적당히 사과하고 적당히 공천을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밑에서요. 참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사우나탕에서 할딱 벗고 만나가지고 서로 협상하십시오. 그것도 사우나탕이 혹시 도청이 되는지 사전에 업체 시켜서 좀 훑어보고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협상을 하겠습니까? 윤상현 의원, 길게 보면요, 이기는 길이 될 수도 있는 굵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윤 의원은 즉각 살생부 파문부터 여론조사 유출, 비밀 녹취의 과정, 그리고 언론사 전달 과정, 그 경위, 의도, 목적까지요, 전부 검찰에 고발하십시오. 모든 것이 알고 보면 하나의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지금 살 줄 몰라도 나중에 정치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누구 한 명 주면 끝까지 헌신하는 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어제 금요일 날 오전에 이 비박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27개 지역구의 후보자 1명으로 압축해서 사실상 공천을 했고 35개 지역구에 2명에서 4명으로 후보를 압축해서 경선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뭐라든 그냥 밀어붙이는데요. 현재까지의 이 과정으로 보면 결국은 이 중요한 현역 의원 탈락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문제 없는데 공천을 빨리빨리 발표해서 또 경선할 때 빨리빨리 발표해서 특히 친박 핵심 유기준, 김재원은 4파전으로 각각 해놨습니다. 사파전에도 이길 자신이 있으니까요. 우리 친박들은 이렇게 과감히 경선한다. 김무성 대표도 경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이게 뭔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당에 불만을 품고 시끄러운 사람들을 줄이고 이제 공천 안 된 사람들만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경선을 예정된 사람이나 단수로 공천이 된 사람들 이제 자기 선거 열중해야지. 당내에 당사가 날아가든 말든 대표가 날아가든 말든 신경 쓰겠습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이한구 위원장은 공천을 강행한 걸로 보입니다. 자, 지금 더민주는 17명의 현역 의원이 낙천했습니다. 109명 중에서요. 국민의당은 임내연 의원 1명이 낙천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아직까지 현역 낙천이 하나도 없는데요. 아마 마지막에 몰아가지고 대거 낙천시킬 거다 이렇게 보는데 그때까지 순조롭게 참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저께 저녁에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김무성 대표 공천을 보류했다고 공관위에서 가출을 했던 황진화 사무총장,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이 다시 기가를 했습니다. 기가를 하는 도중에 엘리베이터에서 이한구 위원장하고 만나니까 이한구 위원장은 오전에 공관위원들이 모여서 당신 성토했다. 홍문표 성토했다. 좀 조심하라 경고를 했습니다. 자, 몇 번 연락을 했는데 회의에 나오지 않고 인터뷰만 하더라. 우리가 바보냐? 이렇게 했습니다. 홍은 여기에 대해서 연락받은 일이 없다. 무슨 성토대회가 열렸는지 들어보려고 왔다. 자, 이제 서로 막갑니다. 이 위원장은 바깥에 대고 자꾸 그렇게 다니면 안 되는데 왜 그러느냐 하자 홍은 할 얘기를 안에서 하든 밖에서 하든
해석을 해야지 그걸 일방적으로 하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황진화 사무총장은요 뭐라 했는가 하면 오늘 회의에 가서 이한구 위원장에게 김 대표 공천 확정 관련 입장을 확실하게 밝히라고 이야기할 거다. 그런 것 설명 없이 막 가겠다는 것은 바로 독선 아니겠냐, 이래 말했습니다. 정말요, 주요 당직자들이 당을 위한 입장은 하나도 없고 자기가 충성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애를 씁니다. 공당인지 사당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한편 논란의 당사자인 김무성 대표는 지금 내가 이야기하면 나는 망한다 이럽니다. 이분은요 당의 최고위원회나 주요 회의에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고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당무를 거부하겠다고 선언을 하든지, 안 그러면 보따리를 사고 부산으로 내려가든지, 안 그러면 도장을 안 찍겠다고 국민 앞에 이야기를 하든지, 안 그러면 다 도둑놈들이라고 기자회견을 하든지 당에서 해야지요. 당에서는 말을 안 하고 밖으로 돌면서 나무 행사 가서 출래 불사춘 이러고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김 대표뿐만 아니라 저도 춥습니다. 요즘 3월 중순인데요. 날이 왜 이리 춥습니까?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이 사태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십시오. 살생부 파문을 뭔 생각으로 했는지, 그 파문에서 유도된 윤상현 녹취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 사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겠다는 건지, 그 다음에 비박 당직자들의 업무 거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표가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을 하면 망할 것 같으면 정치를 하지 말아야죠. 자, 최근에 윤상현 의원 욕설 파문 등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침묵을 지켰는데 지금 이야기를 하면 나는 망한다. 내가 나중에 이야기할 때 한꺼번에 이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김무성 대표, 뭐 좀 더 터질 것이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뭐 녹취록이 더 터질 것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뭔 또 다른 놀랄 자빠질 일들이 더 있습니까? 건수가 좀 더 있다는 것처럼 저한테는 느껴집니다. 있으면요, 참, 오늘 제가 방송 갔더니만 앵커가 그럽디다 저한테. 요즘 이 정치판 돌아가는 거 특히 새누리당은 너무나 다이나믹해서 영화보다 더 재밌다 갑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시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자, 뭐 윤상현 의원은 지금 뭐 하는지 제가 궁금한데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요. 그 때를 놓치게 되면 무의미한 일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윤상현 의원은 무엇보다도 국회에서 수많은 국회의원들 앞에서 저 여기 있습니다. 또 국회를 방문한 대통령 앞에서 옆에 찾아가서 인사를 나눌 정도로, 한때 누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박 대통령에 대해서 각별한 충성을 바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충성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한결같이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충성이죠. 좋을 때는 충성하고 좋지 않을 때는 충성하지 않으면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윤상현 의원은 누가 뭐라고 조롱하고 비웃던 박 대통령에 대해서 충성을 바친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인의 실수로 유발되어진 현재 이 거대한 공작 사태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윤 의원은요, 이번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검찰에 고발을 해야 됩니다. 이 녹취의 전말과 배후와 그 다음에 녹취의 발언의 원인이 되었던 이 살생부 사태 전말은 무엇인지, 그리고 여론조사 자료 유출의 전말은 무엇인지, 이것들이 과연 노리는 바가 무엇이었는지 검찰에 고발을 하면서요, 본인도 이번에 출마하지 않을 거니까 이 일과 관련된 사람 전원에 대해서 당직이나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천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사법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요 회피한다면 윤상현 의원은 가늘게 살라다가
그야말로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고요. 굵고 짧게 사는 것 같아도 영원히 이 국민들한테 기억될 수 있고 결론적으로 정치 생명이 길어질 수도 있는 길을 택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생각 잘해야 될 겁니다. 미래경영연구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은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출판, 강연 등 모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저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보다 나아지길 원하신다면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회원 가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다. 안 하면 병들겠다고 생각하십니다. 23일부터 회원 가입이 시작됩니다. 개봉합니다. 어제 저녁 7시부터 새누리당의 내분의 봉합이 일단은 시작되었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자, 녹취록을 가지고 언론사 주고 터주고 사과하니 사과 안 받니 사과하러 다니고 사과 피해 다니고 이러더니만 이제 마침내 가출했던 사무총장과 제1사무부총장이 돌아오고 일단 뭐 오늘 11시에 4차 공천 발표를 한답니다. 물론 뭐 영남의 공천을 발표할 때 서로 간에 내분이 다시 생길 소지가 있지만 녹취를 돌리고 정계 은퇴를 주장하고 사과를 안 받는다고 해놓고 또 가출까지 했습니다. 비박계 당직자와 공관위원들이요. 근데 돌아왔습니다. 제가 앞서서 타협을 하면 그리고 적당히 넘어가면 사람이 아니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분들 또 타협을 물밑에서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녹취와 언론사의 보도는 결국은 이 친박과 비박이 서로 공천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타협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진 것밖에 더 됩니까? 자, 이렇게 타협하고 적당히 끝내는 이런 정치. 자, 지금 더민주당은 현재 17명 날렸고 뭐 몇 명 되지도 않은 국민의당도 현역 1명을 공천 탈락시켰습니다.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뭘 가지고 이번 공천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고 표를 달라 하겠습니까? 저는요, 저보고 무슨 이상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너무 이상적입니까? 정치 현실이 너무 저열한 겁니까? 제가 친박이나 비박의 입장에 서서 원론적인 평론하면서 한쪽 편을 드는 그런 평론을 여기 뉴스 브리핑에도 해야 된다면 뉴스 브리핑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옳은 이야기를 국민 편에 서서 해야지요. 자, 온갖 범죄와 공작이 난무했던 새누리당의 이번 공천 과정이요. 이제 두 개파가 타협해버리면 적당히 넘어가고 끝나는 겁니까? 정말로 한심한 상황입니다. 저는요, 새누리당이 마지막 공천에서라도 제대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부분을 보여주길 바라고요. 그거하고는 별도로 이번 공천 과정에서 벌어진 비열한 수준이 새누리당의 수준이라고 하는 부분을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도록 벌어진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철저히 공천 과정에서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